여러분, 간식 드세요? 간식에 대한 이야기와 연구는 참 많아요. 간식을 꼭 먹어야 하느냐, 아니면 먹지 않는 것이 좋으냐.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간식을 먹는 것이 좋은지 아닌지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어떠한 간식을 먹는가? 사실 간식은 끼니와 끼니 사이에 먹는 음식으로 끼니에서 섭취하지 못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음식을 의미한다고 해요. 반면 군것질은 끼니 후에 꼭 필요하지 않은 음식을 의미하죠. 하지만 우리의 식생활을 살펴보면 간식이라고 말하지만 군것질을 하는 우리가 많이 발견되곤 합니다. 꼭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후에는 달달한 케이크와 커피를 먹어야 하고 주말에 TV로 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볼 때는 카라멜 코팅이 된 팝콘을 먹어야 되고 실질할 때는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콜릿 에너지바를 먹거나 덥다는 이유로 과한 당이 들어간 아이스크림이나 빙수를 먹곤 하죠. 누가 정한지 모를 상황과 거기에 어울리는 짝꿍 간식. 이 규칙을 깨거나 짝꿍을 바꿔주는 것만 해도 우리는 더 건강한 간식을 누릴 수 있어요. 저도 먹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좋지 않음을 알면서도 끊지 못했죠. 물론 먹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기 너무 힘들 경우 저와 같이 대체할 수 있는 간식 메뉴들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전 이렇게 간식을 대체한 이후 몸무게가 2kg나 주는 일도 경험했었어요. 식욕도 잡으면서 맛있고 정제 설탕과 탄수도 줄여 먹을 수 있는 저의 간식 메뉴들 같이 만들어 보실래요? 영화관과 팝콘은 짝꿍 중에 최고의 짝꿍이죠. 하지만 사실 영화를 볼 때 팝콘을 먹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팝콘보다는 좀 더 건강한 팝콘 대체 음식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메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구마를 병아리콩 크기만큼 가로 세로 1, 2cm 정도 크기가 되게 깍둑 썰기를 해줍니다. 이러면 크기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익힌 병아리콩도 준비해줍니다. 병조림을 쓸 거면 꺼내서 흐르는 물에 한번 씻어주겠습니다. 트레이에 자른 고구마를 올립니다. 그리고 익힌 병아리콩도 넣어줄게요. 원래 병아리콩을 더 많이 넣고 싶었는데 양이 많지 않아 조금 아쉽네요. 고구마와 병아리콩이 겹치지 않게 고루고루 잘 펴줍니다. 올리브오일 1큰술을 골고루 뿌려줍니다. 그리고 파프리카 가루를 위에 톡톡톡 뿌려주고 커밍가루나 가릭 파우더도 뿌려주세요. 허브향의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취향껏 가감해 주시면 됩니다. 양념 재료들과 고구마, 병아리콩이 잘 섞이도록 손으로 섞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븐에 구울게요. 19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가량 구워줄 거예요. 잘 구워졌습니다. 스패츌라로 트레이에 붙지 않게 잘 섞어주세요. 이 고구마 병아리콩 스낵은 말 그대로 간식으로 먹으면 좋아요. 제 아들이 좋아하는 오후 간식이죠. 그냥 먹어도 좋지만 샐러드 위에 토핑으로 뿌려 먹어도 좋아요. 크런치하고 고소한 맛이 추가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허머스 위나 다양한 수프 위에 올려 먹어도 좋습니다. 옆에서 오독오독 먹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건강하고 간편한 고구마 병아리콩 스낵 여러분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저의 채팅 음식 1위는 바삭한 식감의 과자였어요. 특히 생리기간이 다가오는 기간에는 더욱더 먹고 싶었죠. 이러한 초가공식품 과자가 좋지 않은 이유는 건강하지 못한 기름으로 튀겨진 유탕 제품이라는 점, 정제 설탕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 농약을 쓴 밀가루가 많다는 점,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시중의 과자들 중에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지 않은 과자들을 좀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한 과자 중에 글루텐, 즉 밀가루가 없으면서 기름에 튀기지 않았으나 충분히 고소하고 크리스피한 과자가 바로 현미칩 또는 누룽지칩이었어요. 물론 곡식으로 만들어 탄수 비중이 높지만 아삭한 식감을 만족시킬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꺼번에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크게 주지 않더라고요. 다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건 금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았던 점은 먹고 나서 속이 편했다는 거예요. 유탄 과자들을 먹으면 늘 저는 속이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 제품은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냥 먹어도 좋겠지만 저는 가끔 넛버터를 함께 찍어 먹습니다. 지방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아줄 수 있죠. 현미칩, 누룽지칩이라도 한 자리에서 빠르게 한 봉지를 다 해치워 먹으면 결국 좋지 않으니 한 번에 먹는 양도 잘 조절하는 게 좋겠죠. 블루베리 철이 끝나기 전에 한살림에서 굵고 꽉 찬 블루베리를 가지고 왔어요. 항산화에 도움이 되는 폴리페놀이 가득한 블루베리. 적당한 양으로 먹어주면 항노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베리류 중 하나입니다. 식초물에 잠깐 살짝 담궜다가 흐르는 물에 잘 씻어주세요. 탱글탱글 알이 너무 탐스러운 블루베리입니다. 다 씻은 블루베리는 큰 트레이에 담고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냉동 보관 용기에 블루베리를 담고 하루 정도 얼려주세요. 다 얼려진 블루베리입니다. 그냥 얼린 상태로 먹어도 아이스크림 저리가라로 너무 상큼하고 맛있고 시원해요. 제 아들이 블루베리 구슬 아이스크림이라고 부르는 여름철 별미 간식입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길 때 커피 한 잔만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죠. 커피의 단짝 친구 케이크 한 조각이 그렇게 생각날 수가 없어요. 달콤해서 머리가 띵한 케이크 한 입은 몸 안에서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면서 염증을 가져오고 노화를 가속시킵니다. 이러한 달콤한 설탕과 밀가루가 많은 케이크를 대신할 저희 아몬드 시트 케이크를 소개합니다. 사실 베이킹은 다 좋은데 가끔 코팅되어 있는 베이킹 몰드가 신경 쓰일 때가 많았어요. 테플론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온의 오븐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어느 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채소를 구울 때 자주 쓰는 오븐 스탠드 트레이가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트레이에 살짝 오일 코팅을 한 후 반죽을 올려 시트 케이크를 해먹었더니 나름 이색적이고 좋더라고요. 아몬드 시트 케이크의 주인공인 아몬드 가루 2컵을 준비합니다. 아몬드 가루는 껍질을 벗긴 아몬드 가루를 준비해주세요. 껍질을 벗긴 아몬드 가루가 좀 더 소화가 잘 되고 피트산의 영양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몬드 가루는 체에 곱게 내려줍니다. 마스코바도 비정제 설탕 2큰술, 베이킹 파우더 1작은술, 그리고 소금 조금 뿌려줄게요. 이제 동물복제 유정란 4개를 깨서 넣어주겠습니다. 곧장 가루재료에 넣어서 주걱으로 반죽을 잘 섞어주겠습니다. 이 정도 반죽 굵기면 좋습니다. 반죽이 다 완성되었네요. 정말 간단한 레시피죠? 저는 건강을 위해 설탕의 양을 조금 넣었지만 좀 달콤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더 추가하셔도 좋아요. 오븐 트레이를 꺼내줍니다. 오일을 소량 뿌려서 오일 코팅을 해줍니다. 반죽을 달라붙지 않게 해주는 거죠. 반죽을 트레이 위에 올리고 스패츌라로 얇고 고르게 펴줍니다. 최대한 반죽이 평평하게 만들어주세요.
반죽기로 아몬드 슬라이스나 무첨가 초콜릿칩을 뿌려줍니다. 저는 아몬드의 맛과 향을 많이 느끼고 싶어서 아몬드 슬라이스를 뿌려주었어요. 180도의 예열한 오븐에 20분에서 25분가량 구워주겠습니다. 시트팬에 얇게 반죽을 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맛있게 다 구워졌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아몬드 향이 너무 좋네요. 칼로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자릅니다. 저는 총 16조각으로 잘라주었어요. 반죽이 얇다 보니 케이크란 느낌보다는 팬케이크에 좀 가까운 느낌이에요. 늘 베이킹에서 강조하지만 너무 한꺼번에 많은 양을 드시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저는 아몬드 가루로 만든 빵은 많이 먹으면 속에서 가스가 차더라고요. 차 한 잔과 함께 한두 조각 저는 곁들이곤 합니다. 시트팬으로 베이킹을 하면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코팅 몰드에서 오는 찝찝함도 없고요. 아몬드 스틱 케이크 너무 간단한데 맛있으니 특별한 날에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떠세요? 여름에도 시원한 맥주가 안 땡길 수 없죠. 하지만 술을 끄는 저로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간식거리를 찾았어요. 바로 에사비 탄산수. 저는 탄산수랑도 먹지만 대부분 얼음물에 에사비 한두 큰술을 타서 먹기도 해요. 그러면 청량감과 기분 좋음이 맥주와 비슷하거든요. 칼로리도 없고 살도 안 찌고 소화도 도와주는 맥주보다 훨씬 더 좋은 에사비 탄산수랍니다. 식욕 절감을 도와주는 건 비밀이 아닙니다. 정제 설탕이 많은 시중 그래놀라 바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홀썸 그래놀라 바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다양한 구운 견과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유기농 현미티밥도 견과류와 동량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현미티밥과 견과류를 잘 섞어주세요. 100% 땅콩으로 만든 피넛버터를 넣어줍니다. 양은 재료가 서로 잘 붙을 수 있을 만큼 취향껏 넣어주시면 돼요. 손으로 잘 섞이도록 저어줍니다. 네모난 틀에 유산지를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래놀라 반죽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퍼지도록 바닥에 잘 깔아준 후 무거운 컵이나 용기로 꾹꾹 눌러 재료들이 압축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상태로 그대로 냉동실에서 하루 정도 얼려줍니다. 다 얼려진 그래놀라 바예요.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주세요. 예쁘게 잘라지지 않아도 좋아요. 큰 견과류만 있으면 잘 안 잘라질 수도 있어요. 조각낸 그래놀라를 다시 소분해서 냉동 보관합니다. 그리고 출출하거나 에너지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 먹어요. 얼마나 고소한지 드셔봐야 아십니다. 홀썸의 대체 간식 아이디어 어떠셨나요? 물론 너무 잦은 군것질은 피해야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좀 더 건강한 간식으로 바꾸려는 노력 한 번씩 시도해도 좋겠죠?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홀썸한 식사를 응원합니다.